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분명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할 때 가장 즐거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거 이러다 성격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심히 걱정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괜찮으세요? 늘 하던 거여서 쾌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아니 지금 댓글 게시판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아, 이번 방송 못 듣겠다고? 못 듣겠다고. 도저히 화가 나서 못 듣겠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 들으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이놈의 정치판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 작가님은 분명히 저희들처럼 처음에 막 열받아가지고 나 진짜 안 하고 말지 모르고 말지 차라리 모른 채 살리라 뭐 이렇게 생각한 적 없었어요? 글쎄 그때는 지금보다 워낙 어렸던 나이였기 때문에 때가 덜 묻었다 해야 하나? 그냥 무조건 정의만 찾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리고 또 잘난 척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 모르는 거 이렇게 아는 데 대해서 너무 그 기쁨,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예. 아니 그게요. 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말을 하려면 일단 본인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럼요. 그런 게 중요하죠. 저쪽에서 나한테 하나를 원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줘봐. 예. 그 특히 이제 또래들 사이에서 그러면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 아니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뭐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아니 내가 무안을 많이 줬죠. 아니 이런 것도 모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많이 맞았죠. 예, 충분히 맞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유, 예, 아주 좋아하셨죠 그 말을. 굉장히 좋아했죠. 합법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 작가님 아들은 이 작가님 안 닮아야 할 텐데. 예, 자 오늘 또 열 받겠지만, 네. 예, 중간에 끄지 마시고 오늘을 저번주보다 더 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예, 끝까지 들으시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자 국민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약산 선생이 왜 더러워서 이 나라에 못 살겠다. 친일파 노독수리한테 뺨 맞고 말이죠. 그것도 화장실에 있을 때 끌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이 외놈들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올프겠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팔락은 어땠나 봅시다. 자, 하팔락은 해방 후에 더 잘 나가죠. 서울가 더 잘 나가게 되는데 이제 해방 후에도 친일 경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경찰 바뀐 거죠. 네. 그거는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나요? 하지가 네. 하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경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적산재산 처리에 관련해서 부를 축적했다는데 이 적산재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신간으로 재벌을 가서 쓰거든요. 아직 안 썼어요. 아니 저기 올 초예요. 네, 올 초지요. 2월 달까지 2월 달까지. 써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렇죠. 계약금도 받았죠. 계약금도 받았다고. 그런데 뭐 2월이 아니고 지금 벌써 원래 반이 지나가는데 예. 아직도 못 쓰고 있고 한 올 연말쯤에 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저희 뭐 신강 같은 느낌 별로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거의 할 때 매일 방송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 쓸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뭐 올해 뭐 또 개인적인 큰 일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 진짜 시간이 안 납니다. 아니 저는 그 출판사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갑이에요, 갑의 행포. 아니 그때 그 사인회 하실 때 보니까 그 출판사 분들 표정 별로 안 좋던데. 그래도 네. 제가 의리를 지키잖아요. 대형 출판사에서 오파가 와도 안 가잖아. 오기는 와요? 그럼요. 와서 인세도 더 많이 주겠다.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라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갚질 못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어쨌든, 어려울 때 같이, 조항지처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기한에 맞춰서 글이나 써줘요. 정말.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왕의 서재 출판사에서, 날 더 이상 못 기다리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제 책들을 지금 50% 세일해서 마구 팔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요? 네, 그래서 50% 사이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인쇄도 반으로 줄어들죠.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 서점들 거기서 다 제 책이 50% 할인으로 팔리고 있으니 많이 이야, 사기 바랍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잠깐 놓치신 분들은 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하시면은. 근데 저 분명한 거는 제가 이 작가님 책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후회하지 않아요. 네, 전까지 고사셨죠. 예.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 사인회에서 2권 사고, 네. 사인 받고, 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산에 대해서 이제 좀 쓰려고 그랬거든요. 적산에 대해서 쓰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이 적산이 뭐라냐면 말 그대로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이죠. 해방이 되니까, 그 공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장을 뭐 기계를 뜯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아주 손쉽게, 한국 사람이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산 재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그렇게 손쉽게 기업을 일군 겁니다.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어딨어? 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약삭 빠르게. 그렇습니다. SK, 마찬가지죠.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비, 지금 두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맥주 회사 차려 갖고 그냥 들어가갖고 다 그대로 그것도 아주 싸게. 이 적산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남기고 가니 이 자산보다 훨씬 싸게 좀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해방되던 그 시기에 그 공장을 굉장히 값싸도록 살 수 있던 사람이 위치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지주 아들. 그렇죠. 친일 활동했던 사람.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갖고 가 해갖고 그 사람 다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 끼냐면 브로커들이 낍니다. 또 미군정 브로커, 또 경찰들 이런 화팔라 같은 브로커가 껴요. 예를 들어서 뭐 문 아나운서가 좀 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내가 화팔락이야. 접근하는 거죠. 아니 요거 이번에 맥주 공장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안 할래? 네 얼굴 보니까 못 믿겠다. 아니, 당연히 한다 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거를 내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배제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커미션을 문 아나운서에 받는 거죠. 이걸 하팔라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이게 또 문제는 미군정한테 미군인들 관리인들 미군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인들한테 잘 보여서 적산을 받으려고 기생강간까지 시켜줬어요. 기생 파티까지 미군인들한테. 왜 여기서 갑자기 경상도식의 욕이 튀어나올까요? 하여튼 몬뗀 것들이 그렇죠. 몬뗀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 예. 문디 자식들. 진짜 문디 자식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됐는데. 아니 그렇게 부를 예. 축적한 인간들이 뭐요? 뭐 재벌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네는 그렇죠. 아주 고귀한 피인 것처럼 집안인 것처럼 웃기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특권 의식이죠. 특권 의식인데 나는 서민들이랑 다른 피를 타고난 거야.
그렇죠. 친일의 피. 더러운 피를 타고났죠. 그래요? 조상들이. 예. 아니, 뭐, 이거는 뭐, 재벌들의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뭐, 하나, 김승현 회장도 그렇고, 가서 주먹을 원투펀치 치잖아.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SK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 불러가지고, 야, 한 대, 뭐, 1,000,000원이야. 때리고 말이야. 이건희의 딸내미들은, 아니, 100만원짜리 옷을 누가 입어요? 이러고. 너무 싸다는 얘기죠. 이런 순간 놀랬네요. 순간 놀랬네요. 너무 싸다는 얘기지. 그 예. 옷을 어떻게 입냐는 얘기지. 그러면 얼마짜리 입어야 돼요? 글쎄요. 일단 그런 어떤 특권의식들이 있는 게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지들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재벌 반열에 올랐는지 모르는 거야. 근본을 모르는 그렇지. 것들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근본도 없는 것들이 참.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팔락은 적산재산에 관리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경찰 조직이 있으면서 뭐 친일파 했던 그 기회주의자들 특성을 살려가지고 또 승승장구했겠죠.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작가님. 예. 죄송해요.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재벌 얘기 나면 흔들려가지고요. 진짜 대통령 돼서 그거 뭐. 다시 안 돼. 법적으로 뭔가 환수조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천지개벽이 일어나야겠네요. 예. 법적으로는 하여튼 뭐 특별법을 해서 환수를 할까요? 특별법 하면 되겠네. 특별법으로 환수를 하는. 그래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찰 나와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 가지고 사업가로 변신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한정부가 48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 48년에 남한정부가 세워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친일파 척결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나 이승만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일파 척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반민족 특별법이죠. 반민법. 반민특위. 네, 반민특위입니다. 그래서 반민법이 제정돼서 공포되니까 잡혀가는 거죠. 하팔락이가. 네. 48년에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지고 하팔락은 49년 해를 넘어서 이제 체포가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독립투사 여경수 선생, 여경수 선생이 하팔락이 고문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네. 고문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여경수 의사의 어머니가 하팔락을 반민특위에 고발합니다.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쟤 때문에 죽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했던 부산에서 체포가 되는데, 이 부산에서 하팔락이가 체포될 때 그때가 1949년의 일이었죠. 49년 1월입니다. 1월. 예. 1월일 때 부산 시민들이 반민특위 위원들한테 잡아가지 마라. 얘는 우리가 처결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정도였다니까. 흔히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장에다가 묶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처벌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정말. 그 심정이었을 거겠죠.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는 아무 말 못했고, 또 해방 후에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도 아무 말 못했지만, 이제 한반도에 또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반민특위가 와해가 됐죠. 반민특위가 이승만 대통령이 갖은 방해와 공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친일 경찰들 당시에 해방 후에 88%가 친일 경찰이었죠. 출신이었으니까. 예. 대한민국 경찰이. 뭐 우두머리부터 친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나한테도 오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독술 하팔락이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은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친일 경찰들이 오히려 반민특위를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민특위위원회를 경찰들이 습격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5.18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강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그 역도들, 또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역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었다고 하나회 이것들이 와가지고 특별법 만든 그 국회의원들, 검찰들을 아주 그냥 쑥대밭이 만든,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일경찰에게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6월 6일 날 일어난 거죠. 49년. 네. 그러니까 반민특위 출발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하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풀려납니다. 아니 49년 1월에 잡혔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빨리 무언가 좀 처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6월 6일 날 예. 예, 그러니까 5개월 후에 이게 습격을 받으면서 하팔력이 예. 풀려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예.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1호가 아마 박흥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하신백화점 사장 네. 매판 자본가라고 하죠. 근데 매판 자본가 매판 자본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매판 자본가지. 지금 재벌들 매판 그때 적산 받은 사람들 매판 자본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화신백화점 매판 자본 박흥식이 1호 체포됐었고 그리고 민족 대표 34명 중에 한 사람이란 최린 뭐 노덕술 하팔락 뭐 이종형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방면됐습니다. 다 풀려났습니다. 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러니 무슨 민족 정의가 바로 서겠냐 하는 거죠. 아, 이승만이 참, 예. 문제였어요. 아니, 문제 아닌 게 없는데, 그 중에, 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돼가지고 나라가, 그때 사실 기틀이 바로 좀 섰었으면은, 그렇죠.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때 정말 레지스탕스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런데 뭐, 김구가 암살되고, 그것도 누가 했겠어? 누가 했는지는 알잖아요. 날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여운형 선생 암살 누가 시켰겠냐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고 풀려나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 가지고 재력가로 활동을 하는 거죠. 사업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양반이 정치를 하려고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뻔뻔스럽기가요. 네. 하늘을 찔러요. 이들의 얼굴 두께는 얼마일까요? 노독술도 정치를 하려고 그랬죠. 노독술도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하팔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했었습니다. 물론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특징이 글쎄, 진짜 자기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악랄한 그 친일파 행동을 한 것이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세뇌를 지켜버린 건지 이해를 못하는 지경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입니다. 사실 밝혀주는 거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잖아요. 네. 뭐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 거지 뭐. 아이고, 예. 뭐,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우리가 과거만 욕할 게 뭐가 있어. 현실도 욕하는 거 그런 거지. 그래서 출마를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하팔락은 이렇게, 낙선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꿈을 접고 사업으로 투진을 합니다. 또 뭐, 뭐라 그럴까. 은행업, 금융업, 금융업에 뛰어들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저번 시간에 이강호 선생 아들이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라 그랬잖아요. 하팔락이 아직 살아있고, 떵떵하게 살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자기 고향에 신축 읍면동 있는데, 거기 면에 어떤 신축 성사 짓는 데 가서 돈을 기부하기도 했었고, 또 양로원 같은 거, 양로원 짓는데 노인들 여기서 짓고 살아라고 자기가 또 돈을 기부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버이날에 네. 표창을 받았죠. 부산시장의 표창을 받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로자다, 뭐 이렇게 해서 노인정 많이 지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강호 선생 아드님이 그걸 보고 찾아간 거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게. 이렇게, 떵떵거리며, 이게, MBC에서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대중형 때, 무연형 때, 그런 좋은 프로그램 많았다니까. 이제 싹 없어졌잖아. 정현주 사장이 KBS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 많았어요. 근데 싹 없어져 버린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때 하팔락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친일 활동을 했던 고문경찰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팔락이었는데, 떵떵거리면서 말이죠. 자기 잘못 없다고 그렇게 아주 떳떳하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조적으로 이강호 선생은 아픈 몸,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분노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산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하팔락은 2003년 9월에 사망합니다. 태풍 매미가 덮치던 그때.
매비가 쓸어가 버렸네, 하팔락을. 진짜요? 진짜 그건 아니고. 아니 왜 그때, 우리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92살 때까지 살았는데 뭘 하늘 뭐 이제 와갖고. 아 정말. 그래, 하여튼 92세가 이게 천수를 누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명을 다 살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났고 반대로 이강호 선생, 하팔락한테 고문당했던 이강호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지금 그 이강호 선생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니까 한 번씩 또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전 국립묘지에. 네, 하팔락이 진주하시군요. 진주하?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진주가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진주하시니까 예. 아니요, 하씨를 집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시 중에 찾아보려고요? 예. 하시 중에 좋은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하수운봉 이런 사람 생각나네. 그래, 자, 그리고 방금 이강호 선생하고 하팔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강호 선생하고요, 하팔락이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답니다. 그 일 있은 후로. 언제 만났냐?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증인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팔락은 자기는 고문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경수 선생이나 이런 사람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강호 선생이 증인을 가서 하팔락을 만났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박하사탕 보셨나요? 네. 박하사탕에 보면, 설경구가 그 경찰로서 굉장히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문한 장면이 나오고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고문했던 사람이 와이프랑 아이랑 식구들이랑 밥 먹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한테 몹쓸 짓 했던 이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게 사실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지만 떳떳하다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호 선생도 저는 그랬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증언 자체가, 왜냐면 증언하면 옛날에 고문당했던 거 생각날 테고, 그 하팔락이 웃으면서 고문했던 장면. 그런 거 다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증언이 될까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독립운동가는 달라. 뭐가 다른 거죠. 이강호 선생이 하팔락이 나는 고문한 적이 없다. 내 부하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을 하셨다고. 야, 이게! 이러면서. 네가 안 했어? 이러면서.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의기가 있었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먹 다짐 했다 그래요. 참, 그 상황이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재판장에서 주먹 다짐 하면서까지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났으니까, 하팔락이. 저번 주에 언급해드린 이상국 씨, 이강호 선생 아들분이 그렇게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 3월 달이래요. 이강호 선생 생일이 3월 달인데, 8월 달에 항상 케이크를 사서 온답니다, 집에. 그래서, 아니, 아버지 생일은 3월인데 왜 8월에 이 케이크를 사오시냐고 했더니, 이강호 선생 하는 말이, 나는 생일이 두 개다.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8월 15일이다. 그래서 케이크를 항상 그날 사오신다고.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한참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조국 강목을 잊지 못하고 늘 막 가슴 속에 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 이런 분이셨는데. 근데요, 이강우 선생님이 어쨌든 그 뒤로 반민특위가 그렇게 습격을 당하고 제대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친일파, 그다음에 독재 정권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군부 정권까지.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일제만 물러가면 조국이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내 조국에서 일어난, 내가 목숨 바쳐서 독립을 쟁취한 내 조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죠. 심산 김창수 선생이 네. 자신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동료가 단칸방에서 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몸져 누워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심산 선생은 그나마 좀 경제력은 괜찮았으니까 심산 선생이 그 양반한테 가서
두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그니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본 놈들 손에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 꼴을 보냐면, 정말, 가슴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픈 현대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멀리 볼 게 아니고요. 지금 왜 우리 동시대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말 그대로 진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위장전입 막 하고 자기는 뭐 그 엘리트 대학생으로서 아주 그때만 해도 대학교만 나와도 다 취직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공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이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나라다, 헌법에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의식화시키고 이랬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직장 못 잡고 이랬던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게 아니고 남을 희생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고, 오히려 김문수 같은 사람은 김문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노동운동을. 이재호는 열심히 안 했나? 그런 거지 뭐. 참,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대표 되신 분도 처음에 정치계에 어떻게 발을 들였는데요? 누구 당대표요? 예, 여당. 이번에 당대표 되신 분요? 그 양반 집이 워낙 잘 살았고, 그 양반이 뭐,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집에 돈이 많았고, 또, YS형 밑에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그냥 정치했어요. YS 키 중에 한 명. 그래도 뭐, YS 밑으로 처음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결기는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같은 동네에서 그랬을 거 아닐까요? 제가 또 너무 YS 퀴즈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뭐, YS 퀴즈 중에, 진짜 존경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YS 퀴즈들이 지금 정치판을 거의 뭐 휘어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YS는, 좀 이럴 때 한마디 좀 해주고 하지 말이야. 그분 왜 조용하시죠? 요즘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대신 아들이 좀 아들이, 말도 안 되게. 효과가 없었는데. 지가 옛날에 하도 저지른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효과가 없어. 자, 그러면, 이강호 선생이랑 하팔락 이야기를 했고, 씁쓸하네요, 그죠? 참 속상합니다. 네, 속상하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강호 선생이 본인은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공기업 취업할 때 특혜 팍팍 주고, 그러니까, 조상이 이 독립운동을 나라를 위해서 하면, 아주 후손 대대로 편안해지는구나.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사실은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일 역적짓을 하면 아주 후손 대대로 망하는구나. 욕을 처먹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죠.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단죄를 받아야 할 그 친일파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모든 뭐 하려면 다 방해해서 온갖 공작들을 해서 방해하고 발목 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과거사법 같은 거, 아니 우리가 뭐 처벌하자 그랬어? 처벌이 아니고 진실만 하자. 이것도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하고 말이죠. 무슨 장애투쟁한다고 나가고 말이야. 그랬으니. 투쟁이란 말은 그딴 데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딸에는 투쟁. 지들 딸 이전 투구. 예. 그래요.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거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비춰봤을 때는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한 30년, 50년 잡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쭉 잡아서,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치를 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 위치로 가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통합진보당의 정의당 위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수로 전락해야 되는 거죠. 전락해야 되는 게 맞는 그게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때 가서 무슨 교과서를 개정하는 그따위 소리 하나 말이야. 와, 니들 마음대로 해. 그때 가서 하든 말든.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정상이 되려면, 진짜 30, 50년 정도는 쭉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야 뭐, 그래. 이렇게 살았다 칩시다. 학창 시절을 뭐 이렇게 보냈고, 살았다 칩시다. 다만,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때,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 SNS에 한참 유행했던 글이 있어요. 아빠와 딸이 막 슬퍼하고, 서로 이랬는데, 딸이 이제 아빠를 위로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태어나서 대통령 선거 2번 했는데, 이명박 밖으로 돼버렸다고. 이런. 너무 슬픈데요. 슬프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잖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봤고 경험해봤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는 기쁨도 맛봐봤잖아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정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일이야.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나요? 이걸 물어보는. 야,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뒷세대들은 이런 아픔을 겪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유권자 늘리자. 우리가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유권자만 늘려보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진보교육감 계속해서 당선되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또 정교조 탄압하지 말고. 이런 거 필요한데, 또 이번엔 또 1박 2일에 또 무슨 나 진짜 이거 보니까 말이죠. 그 양반이 1박 2일 나왔던 그 선생, 그 양반이, 해명글 올리셨던데. 아니 사과했으니까. 근데 사과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얼마 전에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글을 올릴 때, 상식이란 게 있잖아, 상식이란 게. 아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썼던 글이 일단 오음이 이런 말은 지역 비하적 말이죠. 지역 비하 상식적으로 해서 됩니까? 지역 감정,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게 어쨌든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교단에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네. 아니 말하자면 여러 가지. 또 자기 동료 교사들이 집회에 나가는 거 보고 쥐떼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왜 우리가 맹자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 안 됐던 사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또 해명글을 올려가지고 우리 선생님 평상시에는 그런 말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정말 그 느낌 있잖아요. 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뒤에 가서 변태인 것처럼. 사실 저는 왜 그분이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이슈가 됐잖아요. 저는 사실 워낙 미끈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외모로 논란이 되는 것조차도 그냥 외모에 혹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 쪽 한나라당 정모 의원이 룸사롱 가서 그렇게 추석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 방송국에 아주 말끔한 아나운서 있어. 대표 아나운서. 그 양반 지금 맨날 그런 다녀. 제가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잘하시죠. 네, 남자 아나운서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회생활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데. 근데 안 보인 데서 그런 짓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해명글이 올라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과거에 반성했는데 이렇게 과거 일을 반성했는데 이랬는데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너무 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어쨌든 KBS에서 문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문제 안 될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KBS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공개된 곳에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자신이 몇 년 후에 성장한 후에 그 자신이 썼던 글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몽준 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페이스북 주소가 어떻게 돼요? 트위터 저 안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안 해요. 이런 일도 안 하는데
페이스북은 그냥 그 계정만 갖고 있어요. 계정만 갖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거 신청을 해요. 근데 일단 다 받아줍니다. 네, 다 친구 신청은 다 받아주는데 저기 거쳐서 저한테 와요. 그죠? 다 받아주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만 제가 직접 글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근데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뭐 자꾸 쓰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아예 안 하는 건데. 여러분 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뭐 그런 거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좀 이게 좀 아이러니죠. 저는 그런 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혹은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온갖 싸게 울라고. 근데 심지어 이게 다 저장되고 있고 인기도 그러니까. 많아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어. 예. 이거 몇십 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사실은 교사 자격증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을 안 했는데 세상에 아나운서를 하고 있네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더 많이 끼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예. 겁니다. 예, 저도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한번 내가 얘기한 이 말 때문에 그러지 마요. 이 작가님. 각오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뭐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사실 김용민 교수도 그렇고 말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뽑아가지고 사람 죽이려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분들이 우리 라이벌 들으시는 청취자분 도와주시면 되죠, 저를. 어머, 맥락을 다 살펴봐라. 이거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다. 이렇게 꼭 옹호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무서워. 그래요. 그렇고. 자, 그럼, 하팔라기 했고. 다시 한번 노독술 봅시다. 노독술의, 고문 이야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해야 되는. 자, 고문 얘기 해야 됩니까? 1941년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관술이 일경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관술 의사를 취유한 인물이 노독술이었습니다. 노독술이었고.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또 갖은 고문, 악행이 자행됐겠죠. 근데 이게 또 두 양반이, 고향이 같아요. 울산이야. 울산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울산 분들. 아니, 근데, 이관술 지사 같으면 독립운동가니까.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독립운동가도 있고, 이렇게 친일 경찰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요? 그 독립운동가보다 친일 경찰이 더 유명하냐고요. 맞네. 왜 그러냐면 이관술 의사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씻지. 사회주의야? 이 양반이 결국은 이관술 지사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전 형무소에서 총살당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사회주의자들 뭐 다 잡아가뒀잖아요. 네. 다 잡아가뒀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교도소를 뜯으면 이 사회주의 운동했던 애들이 전부 다 북한 공산군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내서 그냥 일례로 쭉 세우고 난 뒤에 그냥 총으로 그냥 갈겨버렸어요. 다 그냥 죽여버리고 무덤도 없어. 김수임 씨도 그렇게 해서 죽은 거지. 그렇게 이거는 학살입니다. 학살. 이런 학살을 전국 곳곳에서 이승만 정권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좋아. 100번 양보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쳐. 북한군 내려왔을 때 북한군으로 변신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예전에 보도연맹 가입 같은 거. 네. 보도연맹 가입은 빵 준다고 가입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쌀 준다고, 식량 준다고. 이장이 와가지고, 사인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도연맹 가입한 사람들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승만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보도연맹 지들이, 경찰, 군인들이, 이 건수 올리려고, 아무나 막 갖다 대고 이름만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죄 없는 사람들 다 총살시켜 놓고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 보상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야. 무조건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대구가, 지금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했던 대구가 왜 지금 보수로 바뀌었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박상희 씨가 연루됐던? 박정희의 형이 죽은 그 사건이죠. 근데 당시에 대구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 대구에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아버린 거야, 도시를. 도시를 막으니까 뭐가 문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지방은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돼요. 근데 영남 지방, 대구는 분지기 때문에 이 쌀이 많이 안 난단 말이야.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미 군정이 당시 배급을 해줬거든요. 배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콜레라 때문에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 거야. 5.18 때처럼 차단시켜버리니까 왔다 갔다 수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배급도 제대로 안 되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배급 제대로 해달라. 대구 제대로 해달라 이거였었대. 근데 그거 할 때 대구역에서 그거 할 때 경찰이 집회 시위하던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고. 아니 뭔 놈의 나라가 걸핏하면 자국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총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뒷날에 이제 이 데모 시위가 격해진 겁니다. 격해져서 이제 박상희도 그날 죽은 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엄청난 숫자가 희생됐습니다. 대구 사건 때 엄청난 사건이 희생되면서 연좌제에 걸리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대구 그 사건 연루됐지? 니도 빨갱이야. 그러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나는 빨갱이 아니다는 걸 막 더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민특위 사건으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도 바로 대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게 빨치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큰 두 가지 사건. 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뭐가 있었냐면 사법살인이라고 2억당 사건 있었죠. 1차 2억당, 2차 2억당 다 어디서 냈습니까? 대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주모자라고 하는 사람 다 대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앞에 일은 일반 백성들이 당한 거고 요거는 이제 지식인들이 당한 거죠. 이런 여러 사건들이 겪으면서 대구가 완전 빨갱이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현대사가 이렇게 좀 점철되는 현대사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지점들이 있었네요.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예. 근데 왜 갑자기 또 일로가 얘기 갔지? 참. 아니. 뭔 얘기가 일로 갔지?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워낙 제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울산에서 우리 같은 지역. 예, 이관술 그러니까 의사. 예. 근데 왜 울산에서 이관술 의사 같은 사람은 유명인 울산이 낳은 인물로 배출하지 않느냐? 빨갱이다 이거지. 빨갱이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참 얘기가 글러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노독술은 체포된 이관술에게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합니다. 자, 고춧가루 고문. 이거는 남영동에서도 80년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춧가루 탄물을 그러니까 수건으로 코를 막고 얼굴을 가리고 전체를 가리고 고춧가루 탄물을 막 들이붓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이겠죠. 예. 또 전기고문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전기고문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어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삭는다 그러나요? 그런 고통이 되는 거고, 남성들 같으면 이제 발기부전도 오는 거죠. 아예 이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나중에 정신까지 피폐해지죠. 천상병 시인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네. 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전기고문. 또 비행기 타기 고문이라고 있대요. 이게 이제 엄지 손가락을 묶어서 천장에 매다는 거.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하나만으로 내 신체를 버티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고문을 가했다 그럽니다. 이관술 의사를 체포해서.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이제 1941년에 일어났습니다. 1941년에 이관술 의사를 노독술이 고문했던 거고. 그런데 광복 후 해방이 되고 노독술은 다시 이관술을 체포해서 고문합니다. 지금 집어던지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역사가 비참하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관술 지사가 조선공산당 정판사 사건에 연루돼서 노독술한테 체포됩니다. 고문을 당하는데 이것도 조선공산당 정판사 사건은 조작된 사건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작된 사건입니다. 조작된 사건인데 아직도 우리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정판사 사건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한테 지금 한 겁니까? 네. 정판사 사건이 뭐냐면 이 정판사라고 있었어요. 정판사 이렇게 이게 인쇄소 네. 인쇄소가 있었는데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에서 이걸 인수를 해가서 자기들 신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그냥 그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 미군정이 와 있었지만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까? 네. 자기 사상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도 많았던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찍었다. 그렇죠. 이렇게 미군이 덮어씌운 겁니다. 이거는 미군하고 경찰이 덮어씌워가지고 남부당을 아주 일망타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피해가지고 박헌영, 이강국 이런 사람이 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북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남부당으로 보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를 왜 만들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무슨 적색 사회를 꿈꾸는 남한을. 그래서 당시에 남부당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데 돈이 넘어왔고 북한에도 김일성이가 많이 보내줬어. 자기는 이제 북한에서 자국 장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남한이다 그래서 소련도 남당에 돈을 지금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찍을 필요가 없어. 위조 지폐를 찍을 필요가 없고 유일하게 증거라고 갖고 온 게 지폐 2장밖에 없었습니다. 위조 지폐 2장.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남한에서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이 통용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건이 여기저기 잡혀들어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딱 증거 2장 가지고 기소를 해버렸고 나머지는 증언.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면 하여튼 좀 복잡한데 이게 처음에 일본이 이 위조 지폐를 찍을 수 있는 판 이거를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그 훔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이관술한테 줬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 증언입니다. 그 사람들 증언하고 이관술의 자백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공산당 애들이 위조 지폐했어 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나 조작 사건은 다 비슷하게 꾸며내네요. 그렇죠. 예, 걔네들이 하는 짓은 비슷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재판에 들어가고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뒤집습니다. 증언을. 나 고문 받았다. 고문 받아서 검찰에서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뒤집었어요. 그러면은 효력이 없죠. 그렇죠. 효력이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허위 자백이 되는 거죠. 고문에 의한. 예.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무죄가 나오는데 이관수 의사가 내 기억에는 무기징역인가 사형받았어요. 무기징역인가 사형받았습니다. 또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기징역인가 사형받고 할 때 그게 총살당한 건데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미군정이 좌익을 숙청하려고 꾸민 사건. 그리고 이 이후로 정말 좌익이 싹 숙청됩니다. 다 도망가겠죠. 북으로. 그래서 박헌영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이강국 김수희의 남자라고 하는 이강국 같은 사람들이 월북하게 되는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미군정도 문제고 남한 이승만 정부도 문제지만 이 김일성 이것도 문제야. 왜? 박헌영 이강국 그렇게 월북했지 않습니까? 이 둘을 어떻게 숙청했어요? 스파이라고. 그렇죠. 미제 스파이라고 박헌영 이강국을 숙청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독재,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독재자들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예. 내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80년대 주사파를 싫어한 게 그겁니다. 유수김동. 있었어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 진짜, 내가 진짜 정신 못 차린, 생각이 없나? 아니, 네. 이승만, 박정희 욕하면서 왜 김일성을 욕을 못해? 다 똑같은 독재자들인데. 이승만, 박정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나, 김일성, 김정일이나 똑같은 독재자인데. 아니,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판사. 그때 정판사 사건으로 이관술과 노덕술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요. 이관술 지사를. 감사합니다. 내 또 왜 정판사 사건이 나왔나 또 까먹고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니, 좀 이렇게 좀 잡아줘요. 이게 자꾸 보면 새끼를 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관술 의사가 그 고문 당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뒤집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문을 한 사람이 도둑술이야. 그러니까 이관술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는 그래 저 친일 경찰 저 새끼 밑에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다시 그 친일 경찰 출신한테 다시 고문을 받냐고.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좌우익을 떠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봅시다. 당시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도 친일 경찰 출신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고문을 가했는지 뭐 친일 경찰 출신이 88%였으니까 해방 직후에 남한에서 근무했던 미국 신문 기자 마크 게인의 증언입니다. 마크 게인은 남한 경찰들의 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들이 끝이 날카롭고 나무가 달린 인두를 발톱 밑에 쑤셔놓고 정강이 뼈가 금이 가도록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물고문하는 것을 보았다. 혐의자 입에다가 튜브를 집어넣고 그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물을 퍼부었다. 경관들이 한 남자의 어깨를 금속성 막대기로 갈기고 어깨 날개뼈 아래에 금속성 갈고리로 그 남자를 거는 것을 보았다. 이게 마크 게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광란의 시대였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죠. 법도 뭐 아무것도 없었던 질서도 없고 사실 뭐 해방 전후에 뭐 좌익에 우익에 대한 테러, 우익에 좌익에 대한 테러 이런 것도 엄청 많았고 그냥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총으로 막 쏴고 그랬어. 그랬던 시대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같은 인간이 인간한테 그렇게까지 잔인해져야 되고 모질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아쉽네요. 예. 자 지금 한 5분 남았네요. 네. 5분 남았는데 한 사건만 더 하고 갑시다. 한 사건만 더 하고 어차피 3편으로 가야 되니까. 일부러 느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어떻게 일부러 드립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잔인한 얘기 더 하고. 이건 잔인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코미디 같은 일합니다. 1948년에요.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이 테러를 당합니다. 출근하는 길에 테러를 당하는데 어쨌든 장택상은 무사했습니다. 무사했고 테러 용의자가 임하라는 사람입니다. 임하는 네. 저 북으로 올북한 저 작가 임하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 임하 체포당하는데 누가 고문했냐? 역시 노독술이었습니다. 노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운하가 당시 사찰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운하도 역시 친일파 경찰 출신이고 이 최운하도 반민특위 습격에 아주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고문을 당하는데 이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임하가 고문 도중에 사망합니다. 참 얼마나 심하게 고문해서 사람이 죽어.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있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임하가 죽자 노독술이 자기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문하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건을 꾸미죠. 그렇죠. 임하가 고문하다 죽은 게 아니고 탈출했어. 이렇게 사건. 저놈 잡아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게. 예. 저놈 잡아라. 그렇게 돼서 임하의 시체를 한강변에 버립니다. 버리죠. 버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임하가 탈출했다 이래가지고 진짜 경찰들이 임하 탈출한 줄 알고 막 임하를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만큼 황당한 얘기죠. 연극을 한 거죠. 예. 연극을 했는데 그리고 장택상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임하가 탈출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 끝났는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는데 노독술 최운하가 수도경찰청을 이게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죽었다. 일부러 죽였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밝혀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조병설 경무부 수사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비밀을 지들이 지키려고 그랬지만 비밀이라는 게 지켜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뭐 술 먹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하가 도망간 게 아니고 노독술과 최운하가 고문해서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은 한 명이 하는 게 여러 명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아가지고, 이건 발칵 뒤집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독술과 최운하를 조사해보니까 맞다 그래, 자기들도. 이제 그래, 시인을 한 거죠. 시인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연히 구속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살인이죠, 살인. 살인 혐의니까. 이렇게 구속이 돼야 되고 또 실제로 노독술 최운하 김재곤 박사일 김유하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돼서 이제 형대로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백성들은 박수를 쳤겠죠. 드디어 이제 해방되고서도 저렇게 친일파 경찰로 떵떵거리더니 드디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풀려납니다. 노독술이 사람을 죽인 노독술이 풀려났다. 왜 풀려났냐? 신원 보증을 받아가지고 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신원보증을. 근데 도대체 그 신원보증을 누가 섰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신원보증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인자가 풀려날 정도로 신원보증을. 누굴까요? 대통령밖에 돼 있습니까? 야 정말. 예, 이승만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납니다. 근데 이거 실질적 신원보증은 이제 수도청에서 했죠. 청에서 이제 내렸는데 당연히 이승만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겠죠. 동의나 지시가 없었으면 못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그거를 왜 잘 나타내 주냐면요. 이승만이 여기 관련했다고 왜 잘 나타내냐면 노독술이가 이제 신원보증으로 수도청에 신원보증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누굴 찾아가냐?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경무대로. 이승만을 찾아갖고 다리 붙잡고 울어요.
각하.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뭐가 억울해? 빨갱이 잡다 이렇게 됐는데 말이야. 나를 살인자로 본다고. 아유, 정말 그 입 다물라. 예, 정말 아주 승질이 나가지고, 예. 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게끔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자, 이 작가님,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